자, 여러분은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코인 트레이더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 빗살롱을 보고 계십니다. 민코인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민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섹터입니다. 하나의 시장이에요, 시장. 밈 관련된 산업의 규모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거 부정하고 있어요. 밈코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일반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페페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거라고. 그래도 약간 감수하고서라도 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네. 급진적인 밈인 거고 우리랑 친근한 밈들도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코인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캐릭터들이 실제로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바다를 갖다가 나 혼자 강이라고 한다고 해서 바다가 강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되게 엄청나게 큰 시장도 맞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장도 맞는데 대신에 내가 여기서 플레이를 하려면은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플레이북을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뭐야 또 떨어지네? 팔았는데 뭐야 또 오르네? 뭐 이런 걸 해버리면 그 머피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그 개념을 조금 분리해야 되는 게 덱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밈 말고 누구나 알고 있는 도지, 페페, 이 시바이누 이런 것들 덱스풀에 있는 우리처럼 이제 막 스나이핑 해가지고 일부만 사는 그런 밈 말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밈은 하나 이제 섹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밈 쪽으로 오면은 머피님 말씀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의 밈 시장은 진짜 석기시대 야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밈이 시장의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빗썸에 있는 그 고트세우스 막시무스, 이 코인은 이제 AI 밈 코인이죠. 실제로 이제 그 고트세우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가진 AI 에이전트예요. AI가 트위터에 글을 작성하고 사람을 대체하는 거네. 또 빗썸에 있는 버추얼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파생돼서 나온 루나라는 AI 에이전트가 있는데 AI지만 자기가 인플루언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쇼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뭐 DJ 페스티벌 가가지고 지가 DJ 하고 있더라고요. AI가 이번에 뭐 AI 장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승자는 AI 밈코인을 산 사람들이 승자였어.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밈코인 정말 위험하구나. 변동성 정말 크고 일반인들 많은 피해를 보고 있겠구나. 근데 주식 보니까 똑같던데? 뭐 양자 컴퓨터 주식 해가지고 뭐 열토막이 났니 뭐 똑같더만. 이거 오늘도 이제 트럼프 코인 그리고 멜라니아 코인이 나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 코인을 사기 위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다 갖다 파니까 20%가 내리고 이러잖아요. 밈 코인이라는 존재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단계까지 간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시장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민코인이 맞냐. 젠슨황 한마디에도 트럼프 한마디가 그냥 한마디가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민코인이스 굿 하는 거랑 무게감이 다르죠. 만약에 이걸 보고 나 이번에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한 가지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선물로는 하지 마세요. 밈코인을 정말 하려고 한다면 돈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완전히 다 날려도 되는 돈만 사고 포트폴리오를 나눠라. 1,000만 원 있으니까 밈코 한번 제대로 해보자 1,000만 원이 100배 되면 이게 얼마야? 이런 상상을 해버리면 인생이 진짜 힘들어집니다.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다음 얘기를 하자면 이제 2025년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2025년의 불장, 사이클, 그리고 비트코인 최고점은 얼마일까요? 개인적인 전망이니까 140K 정도 보고 있어요, 이번 올해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올라버리면 120K 정도 보고 있고 적어도 상반기에는 조정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려버리면 오래 못 가요. 많은 기회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더 받을 필요가 있겠다. 더 이상 뭐 상승장과 하락장의 기준이 없이 나스닥이 좋으면은 나스닥의 일정 비율대로 따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장인 한 비트코인도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2025년 100만 달러 간다 그냥.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이 아직도 작아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회사들이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나 뭐 AI 쪽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AI로 다 가요. AI 쪽이랑 인재 경쟁을 유일하게 하는 쪽이 있거든요. 블록체인이에요. 이제 RWA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밈코인에 가려져가지고 RWA가 이제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기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블랙록 같은. 그런 회사들도 그렇고 프랭클린 템플턴. 네 맞아요. RWA 블록체인 업체를 통해서 돈을 넣고 있어요. 엄청난 인재들도 계속 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막 예전처럼 비트코인 얼마 간다 이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진 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호가투님 말씀도 그렇고 워피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각자가 좀 주목하는 메타가 있는 것 같은데 25년에 이 메타, 이 섹터를 정말 좋게 본다라는 게 뭐 혹시 뭐 있나요? 디파이의 제부 진심으로 맞죠, 네, 디파이죠. 살아남아 있는 프로젝트들,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은 프로젝트들 밈에서도 결국 뭘로 가냐면 컨텐츠가 아니라 금융으로 가요. 유니스와 에이브, 이더리움도 디파이에 최적화된 거고 솔라나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디파이 생태계 키우려고 TBL 넣으려고 하고 있고 RWA도 사실 디파이 하기 그죠? 꼭지란 말이죠. 맞아요. 기관들은 플렉서블한 API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은행 이자와 같은 고정적인 수익을 원합니다. 크립토에서 픽스드 인컴을 줄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이 상품이 기관들에게 영업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시장 사이즈 더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걸로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거라고도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AI 쪽은 저는 무조건 AI라고 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지금 AI에 몰려들고 있고 가상자산 업계로 오는데 가상자산에서 AI를 한다? 이 못 참거든요. 유튜버를 해봤고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제 자극적인 맛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AI랑 밈 토큰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 핫한 AI인데 이게 가장 잘 나가는 AI 코인이야. 그래? 그럼 바로 매수. 구독자들이나 커뮤니티한테 얘기를 할 때 이게 고정금리가 있고요. 이게 단기채가 있고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업계의 성장은 디파이, RWA로 갈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모습이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AI도 하나의 밈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서 AI와 밈이 끝까지 강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하는 미국 코인? 이 미국 메타는 좀 어떻게 흘러가요? 미국 메타다라고 올랐을 때 대표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반응이 오는 것들이 리플, 그리고 스텔라 루멘, 헤데라 해시 그래프, 알고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도 결국 하나의 밈이다. 자극적인 것이다. 주식 테마주처럼 그쵸, 테마주인 거죠. 뭔가 테마주를 센터를 맞아. 파운더가 뭐 트럼프랑 친하다더라, 사진 같이 찍었다더라. 옛날에는 낭만이 얼마나 치사량에 도달했냐면은 제가 빗썸 이용자로서 기억을 하는데 빗썸이 이오스라는 프로젝트랑 인터뷰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나사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러더니 커뮤니티에서 야 이오스 나사랑 파트너십 한대 이러면서 이오스가 폭등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내러티브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체 없이 이 마케팅과 껍데기만 있으면은 한계가 있다. 아 그죠. 네. 그렇죠. 실체까지 볼 수 있다면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크립토 볼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친 트럼프 인사들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계자들이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기서 뭐 트럼프랑 사진 찍었다고 이게 미국 코인이 되냐 이거. 트럼프 코인을 출시하기 전에 솔라나와 주피터와 이런 팀들이 미리 며칠 전에 긴밀히 공조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런칭을 위해서. 그러면 미국 코인인 거죠. 친미국 인사들과 일을 했다. 이게 미국 코인인 거지. 사실 주피터도 말레이시아 팀이 그렇죠. 미국 코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의 볼륨이 몰리는 섹터일 뿐 실제로 펀더멘탈로 내가 미국 코인임을 증명한 그 프로젝트는 손에 꼽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신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말한 건 없으니까. 저희가 빗썸이다 보니까 이제 빗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뭐 많은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빗썸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뭐 아니면 의견 이런 게 없으신가요? 긍정적인 것부터 하시죠. 빗썸 거래 지원팀이 일을 엄청 열심히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새 상장 폼과 코인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퀄리티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에서 프로젝트의 전망이라든지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지금 핫한 코인인지 실제 구조까지도 리서치가 잘 된 상태에서 상장을 시키는 것 같고요. 트렌드 캐치를 잘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말에도 상장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거 보고 저는 박수 쳤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업무 시간 9 to 6에만 일하면은
절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래소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려 하고 있다. 맞습니다. 거래를 할 때 그 코인들이 얼마나 이제 들어오는지 손입금량이나 그 유출량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기능 자체가 전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테더가 이만큼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냥 빗썸 켜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지금 뭐 이게 핫하니까 이 돈 전부 그쪽으로 가겠네. 시장을 읽을 수 네, 있는 그렇죠. 시장을 되게 빠르게 파악하고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제가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만들어 나갈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상장할 때 이제 이벤트 있잖아요. 일반인들 끌어들이는 살짝 좀 요인 요소로 잘 작용하지 않나.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온 게 퍼퍼 그리고 뭐 펭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빗썸에서 거의 지금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빗썸 입장에서는 신규를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포획시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진짜 7년, 8년 동안 제발 좀 코인 하라고 했던 친구들이 절대 안 했거든요. 펭구 주는 거 보고 아니 가입을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빗썸 쓰면서 이거는 정말 기억에 남았던 뭐 이벤트라든지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거래량 이벤트가 있고 거래량 전광판. 100억 거래량 채용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걸로 제가 초기 시드를 많이 마련을 했었어요. 전체 참여자가 이제 풀캡 채우는 사람이 20명 정도 계속 풀캡으로 참가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좀 빗썸에 감사하죠. 거래량을 채우면 뭐 어떤 혜택이 있었나요? 리플에서 이제 거래량을 빠르게 많이 만들면은 그 거래량에 비례를 해가지고 새로 상장하는 이제 코인을 줬었어요. 그때 줬던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위믹스. 처음 상장하는 코인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얻기가 힘들잖아요. 금전적으로도 되게 감사했었고 네. 낭만의 시절이네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진짜. 시절이죠. 거래량 이벤트 할 때 이제 세금 날라왔을 때 빗썸 얘기해 준 거. 아 맞아. 옛날에 거래량 이벤트라면 이제 세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빗썸이 총대 메고 이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빗썸에서 지원을 지금 해주는 게 입금량이랑 그 상위 그 많이 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 기능이 지금 엄청 유용하게 쓰고 계시다고. 엄청 좋아요. 그런 걸 좀 참고하면서 이제 매매 플랜을 세우고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개선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빗썸에 바란다. 이런 거는 좀 있으신가요? 빗썸에서 정말 많은 트레이딩을 했지만 최근에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컴퓨터로 하거든요. 저희가 컴퓨터로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문창에다가 숫자를 하나하나 쓰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호가 찍어가지고 마우스로 땅땅 내가 하고 싶은 그 레인지 잡아가지고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빗썸 UI가 너무 작아요. 속도가 핵심인데 여기는. 스캘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더 그렇게 느껴지겠네요. 그쵸. 한국 거래소에만 있는 그 특징인데 실시간으로 원화 단위로 수익률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오히려 더 존버에 도움이 돼요.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얼마를 잃고 있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믿음이 있으면 버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원하면은 블라인드 모드. 포글처럼 네네. 껐다 켰다. 네. 블라인드 모드 괜찮은 것 같아요. 트래블룰이 있잖아요. 이제 개인 지갑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EBM 메타마스크인데 솔라나 지갑이 없어요. 솔라나 체인을 주로 지원하는 트래블룰 관련해서 지원되는 지갑이 다양한 지갑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른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탈중앙화 지갑에 자산을 옮기는 지원 종류가 이더리움과 관련된 EVM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솔라나는 SPL이라는 계열이 따로 있고 지갑도 다 달라요. 빗썸은 현재 그 SPL 계열 개인 지갑 출금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상황에도 트럼프 코인을 사기 위해 솔라나를 밖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갑이 아니라 거래소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어제 솔라나 네트워크의 폭주로 대부분 거래소가 솔라나 출금을 또 지원을 안 했어. 그래서 옮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빗썸에서 SPL 계열에 대한 개인 지갑 출금 지원이 원활히 됐다면은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 좋은. 솔라나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빗썸을 계속 안 보다가 켜면은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돼요. 가격이 9.8원이네 하고 딱 눌렀는데 사야지 하는데 갑자기 새로 고침이 되면서 9.8에서 막 10.5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초단위 싸움을 방해한다는 살 수 있던 걸 못 사게 됐다. 아 내가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아씨 저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속도전에 방해되는 새로 고침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쉬운 점은 좀 다들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 잘 들었는데 저희가 또 얼마 전에 큰 소식이 있었잖아요. 제휴은행 국민은행.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이거 하다가 왔습니다. KB로의 전환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다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남자들은 병무청관 만들잖아요. 나라 사랑 카드. 나라 사랑 카드가
은행이 아니에요? 인식 차이가 아무래도 농협 계좌 틀 때 좀 고생을 많이 했어가지고 군대 생활할 때 그 했었거든요. 나라 사람 카드 거기서 급여 받고 있는데 왜 농협 카드를 만드냐? 급여 통장도 안 옮길 거 아니냐라고 막 이제 물어보면서 코인 투자할 거라고 제가 실수로 말을 했나 봐요. 코인 투자할 거라면은 안 된다. 아니 내가 계좌를 만들고 하는데 내 자유지. 네가 무슨 권리로 이걸 된다 안 된다를 그 판단을 하는 거냐. 이런 게 너무 불쾌했어요 저는. 다른 거래소들도 각자 연동된 은행이 있잖아요. 그때 신규 계좌를 칠 때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저 만들었어요. 농협 만들 때 썼어요. 새로 만드는 사람들 좀 한해가지고 입출금 한도를 빠르게 풀어주는 제휴를 한다든지 그런 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점 찾아가서 풀 일 없게 좀 빗썸이랑 제휴를 해서 1,000만 원이라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커뮤니티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빗썸이 뭔가 알람을 보내면 고점이다. 변동이 생긴다. 그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신 코가트님. 빗썸이 점지해 주신다 뭐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빗썸의 모든 이용자들한테 오잖아요. 불개미 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고 봤는데 그 양봉이 막 이렇게 막 40% 30% 30%에서 눈앞에서 막 꼬리를 치고 있는 거야. 인과적인 관계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능 그래도 좀 재미는 있다. 재미는 있죠. 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라도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거리를 주죠. 저기 주황집에서 저 게시가 내려왔는데 약간 진짜 궁금했던 게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수료가 저희가 0.04%인데 큰 차이가 아닌데 이게 체감이 안 된다라는 차이입니다. 큰 차이죠. 그럼 엄청 올해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엄청 느끼세요? 큰 차이입니다. 10억이면은 100만 원이에요. 진짜 큰 차이입니다 이거. 아무리 내가 시드가 크지만 100만 원 나한테 그래도 소중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요플레 뚜껑도 안 핥아먹고 100만 원은 돈도 아니다. 아유 옆플레 뚜껑 칼거 확인까지 해야지. 작은 돈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정도 시드까지 못 갑니다. 거래를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1년에 수수료를 억 단위로 쓰거든요. 0.04%와 0.05%에서 수수료 1억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2천만 원 아끼는 거예요. 그 0.01% 차이가. 저희 같은 개미들은 수수료 뭐 차이라 해봤자 2만 원, 5만 원 차이 나니까 체감이 안 되던데 모아보면 진짜 커요. 2만 원, 5만 원 하는 거 아껴가지고 다른 거래소에서 할 거 빗썸에서 해가지고 한 10만 원 아껴요. 그 10만 원 엄마 드려봐. 얼마나 좋아하셔. 배달 시킬 때는 한 집 배달 안 쓰면서 이제 빗썸 많이 좀 사랑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 자리를 좀 약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한 분씩 이제 이번에는 머피님부터 한번. 너무 재밌었고요. 그 불개미님 처음 뵀는데 너무 말씀 재밌게 잘해주시고 해서 진짜 재밌었습니다. 촬영 자체가. 저도 생각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필요한 것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제가 집 밖에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반갑고요.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코인하러 오지 마세요. 나만 하게. 이상입니다. 빗살롱 함께 좀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저희가 모셨는데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이 빗살롱에 어울릴 만한 상황이나 주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고 오늘 제가 만나본 네 분 트레이더도 각각 다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투자의 정답이란 말은 없듯이 여러분들도 모두들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 같이 빗썸 화이팅 외치면서 한번 마무리를 황썸으로 하면 안 됩니까? 황썸. 황썸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황썸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황썸 화이팅!